닥터윌. 예, 안녕하십니까. 호텔 영업회계 담당하고 있는 닥터윌 양진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6주차네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죠? 5월 11일 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가울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까지 배운 게 중간고사 범위고 문제는 그냥 A4로 여러 보고서 스타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금 경영분석에 기초회계에다가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면 객실까지 객실 부분을 다 하는 거잖아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우리가 222페이지까지예요. 진짜 그러니까 중간고사답게 전체 교재의 반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거를 결국 오픈북으로 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공고를 낸 것처럼 두 문제고 제가 조만간 올릴게요. 다음 주에 올릴 거고 한 문제는 이제 딸려 있어요. 각각 개념이나 특징들 중요한 내용들 그거 하고 분계 문제 한 몇 문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객실 판매 영업회계, 그 다음에 객실 판매 영업회계 요금 징수 방법,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 나가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제 2절, 그쵸? 예약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인 하는 과정이요. 그쵸? 손님이 오는 이 커스터머 전이라고 해요. 고객 여정이라고 해서 고객이 예약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서비스, 비포 서비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서비스 이제 온 서비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셔가지고 체크인 합니다. 그러면 판매 시점이죠. 그러면 객실의 요금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되는데 객실 쪽에서는 ADR이라고 합니다. Average Date Rate. rate에는 여러분들이 호텔 영어 배웠겠지만 기존 공표요금을 렉 레이트라고 했죠. 렉에 걸려있는 레이트다. 공표요금인데 사실 그 가격을 다 받을 수가 없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그거고 보통은 그보다 할인된 가격이나 이런 걸로 보통은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호텔 요금, 그래서 객실마다 요금이 다 다르고 타입마다 그날그날 요금이 같은 객실이어도 요금이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객단가, 그쵸? 전체를 다 토탈 번 거에서 개수, 객실 나누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300개 객실이 있어도 아웃 오브 오더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판매를 일부러 못하는 거죠. 왜냐면 수리가 필요하던가 시설물이다 보니까 또 그냥 일반적인 불편한 게 아니라 주무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가능한 객실수로 나눠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호텔 객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판매 후, 그러니까 체크아웃이죠. 영업회계를 어떻게 하느냐. 전체 이 고객 여정 흐름에 따라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판매 시점 영업회계 들어갑니다. 판매 시점 영업회계란 체크인이라 이거죠. 고객이 호텔에 도착해서 투숙해서 등록카드, 그쵸? 기록하여 접수한 후 지정된 객실로 안내하고 우리가 고객 원장을 게스트 폴리오라고 했어요. 그거 개설되는 체크인. 그러면 게스트 이름 입력하기 전에 방 딱 체크인하면 게스트 고유 번호가 게스트 번호가 생긴다. 그러면서 거기에 1박 오늘 묵으시니까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결제하잖아요. 만약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이 그 게스트 방 1501호에 묵는다. 1501호로 찍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쓰신 만큼 어떻게 후불이죠? 체크아웃 하실 때 나간다. 자, 프론트 오피스의 룸 클럭이 그쵸? 룸 어사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약된 고객의 객실 타입 선정 및 확인해야죠. 이분이 스탠다드로 오셨구나. 아니면 디럭스로 왔냐? 예를 들어 종류도 트윈 있고 베드가 있죠. 이 침대 기준으로 하는 건 아시죠? 트윈이면 싱글 침대 2개. 그 다음에 더블이면 더블 침대 하나.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예약 카드에 객실 번호를 기입하고요. 객실 청소가 이게 아직 정비가 안 됐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끝나지 않을 때에는
객실 사전에 배정할 때는 예약카드 객실 번호에 미정비라고 표시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객실 정비에 푸시 투 클린을 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예, 컴퓨터로 해서 청소 빨리 해달라고 북100 이제 했다고 표시를 하면 룸메이드가 그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기에 푸시를 하는 순간 누가 하냐? 여러분 나는 객실 정비팀에서 룸메이드 보고 지금 1501호가 객실이 잡혔다. 빨리 청소를 해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블락 룸 리포트라고 그러죠. 자, 이게 뭐냐면 단체가 올 때 특히 그래요. 이렇게 왔을 때 왜 보통은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이용하시는 고객. 그 객실만 사용하잖아요. 근데 언제 오겠다고 미리 전화를 주는 경우나 예약과에다가 아니면 사연을 이렇게 온라인 부킹이면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은 그 원하시는 걸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시에 보통 이제 우리가 오면은 보통 이제 지배인이 하는 일이 이 룸 어사이먼트, 즉 객실 배정입니다. 객실 배정할 때 순서가 이제 VIP, 우리 고객, 회원 제도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회원 제도가 있는데 회원 위주로 항상 쓰시던 객실이나 원하시는 이렇게 코멘트가 있는 걸 보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 이제 남겨놓은 분들 어떤 객실 선호한다, 어떤 객실 뭐 창가를 달라, 오늘은 무슨 기념이다, 뭐 이런 거 남겨놓으신 개별 고객. 그 다음에 단체를 하는데요. 단체 고객 같은 경우가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왜 객실이 이쁘게 안 나와요. 블럭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블럭하는 게 주된 이 데이 시프트 9시 조 출근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ctual arrival list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걸 보고 이게 DC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P인지 아닌지가 나오고 이런 VIP가 있으면 항상 쓰시던 객실 이걸 열어봐요. 이 사람을 카네다 히로시를 그럼 열어보면 여기 보시면 그분이 묵었던 객실 그리고 코멘트가 남겨 있습니다. 예약과나 우리 프론트 직원들이 남겨놓은 이분이 어떤 객실을 선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끝방은 싫어하고 담배 냄새에 뭐 민감하고 이런 게스트를 관리하는 이제 그거를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CR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 플로우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FIT가 Free Independent Traveler라고 해서 개별 여행객들 그 다음에 그룹 이 순서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룹부터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단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특히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확실히 알면 좋죠. 보통은 여성을 상위로 놓고 한 층에 다 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부분 트윈을 많이 쓰죠. 그쵸, 한 방에 단체 고객들은 2명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뭘 했냐? 단체를 객실 배정을 해놓으면 각각 불편하시기 때문에 더블 키를 요구합니다. 보통 키 2개 각각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들 요구사항이나 미니바를 뭐 철거해 달라든가 유료 상품이거나 유료 채널 막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이제 트래블 에이전트니까 여행사에서 예약된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예약 취소권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걸 예약 사항을 보고 여기서 오늘의 게스트나 워킹 게스트 그냥 예약 안 하고 오신 분들을 워킹 게스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프론트 클럭이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프론트 FIT나 그룹을 등록 오시면 하고 게스트 히스토리 카드를 작성합니다. 네, 전산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켓 애널리스트 인포메이션은 이제 야근자가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 할 시점에 프론트 캐셔 여기가 이제 격리과 업무랑 같죠. 프론트 캐셔가 할 때 뭐가 있냐면 아까 1501호가 룸사인 같은 경우를 해서 그쵸? 객실 룸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로 지불 아니라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낼게 이렇게 한마디로 외상을 치면 어찌됐든 그분으로 만약 10만 원어치를 드셨어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룸 서비스 부서에서는 그걸 1501호로 찍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 20만 원이 객실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얼마 찍혀 있겠어요? 더 쉽죠? 30만 원이 찍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체크한다 그러면은 고객이 30만 원을 지불하셔야 이게 0이 밸런스가 0이 되면서 체크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PBX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국제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요즘에는 거의 진짜 쓰질 않아요. 그래 대신 어떠냐면 객실마다 핸드폰을 이렇게 국내에서 쓰시는 거 핸드폰 요금하고 로밍 서비스를 같이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더 쌀 때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미니바가 이제 특급 호텔들은 거의 다 있지만 많이 빼는 추세입니다. 유료는 손님이 원하면 룸서비스 형태로 갖다 주거나 아니면 채워달라 요청이 없는 한은 많이 요즘에 유료 상품은 빼는 추세고요. 네, 체크아웃 때 되게 느려지고 거의 안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카운팅 부서, 그쵸?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이트 오디터인데, 나이트 오디터가 결국 야간 근무자가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게스트 폴리오하고 마스터 폴리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이제 뭐냐면 매출 1일 상품 출력을 하고, 매출 집계하고, 영업장, 부대시설 같은 커피숍이나 뭐 한식당이 있으면 한식당이나 뷔페 식당, 연회장 이런 것들 정보가 다 같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확인해서 이제 다음날 마감 돌리고 런 돌리고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 원장의 개요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원장. 고객 원장에는 고객이 체크아웃 할 때까지 호텔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고객에 의하여 발생하는 요금을 기록하는 것. 이게 고객 원장 게스트 폴리오라고 했어요. 자, 고객 원장에 기재되는 정보는 수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장과 호텔 전용 회기,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의해서 만든 원장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다 안 쓰고 컴퓨터로 그냥 전산이 다 된다. 그렇죠? 어차피 입력이 포스팅 왜? 포스 시스템 때문에요. 포스 시스템이 포인트 오브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시점에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바코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시면 이게 이제 보통 연동이 돼 있거든요. 각각은 포스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문 받으면 어디 터치 스크린 같은 데다가 딱딱 뭐 된장찌개 2개 뭐 이렇게 아시죠? 뭐 스파게티 뭐 하나 몇 번 테이블에 그리고 그게 찍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부분은 외부 손님도 그렇고 객실 손님들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 시스템에서 그날그날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매출은 이렇게 시제금이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음날 10시 정도나 아니면 새벽 2시 바 같은 경우에는 끝나니까 프론트에다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모아놨다가 드리는 거죠. 이제 아침에 9시에 격리과에서 오면 이제 전달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룸사인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포스팅 1501호에서 그 룸사인 받고 그 증빙 자료만 넘깁니다. 이 룸사인이라고 몇 호가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첨부를 하죠. 저희가 고객 원장에다가 첨부를 하고 이제 전산에 그게 잘 찍혔는지 포스 시스템이랑 이제 ERP라고 해서 전사적 관리가 있죠. 리소스 전체 자원 관리 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전체적으로는 뭐 ERP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 말한 건 PMS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다 이렇게 붙여 있는 거죠. 포스 시스템이 연동이 돼 있어 찍히면 이쪽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스폴리오가 각각 있고 이게 이제 빌이죠. 영어로 우리 배웠을 거예요. 빌. 전체 청구서를 고객에 보내 체크아웃 할 때 확인시켜 드리고 저기 내역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 서명 받고 확인이 되면 체크아웃 클릭하면 이제 고객용을 발급한 이건 원본은 우리가 청구한 거 맞는지 확인 받은 건 우리가 갖고 이제 영수증이 또 발행됩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성 체크아웃 됐기 때문에 완성된 호텔 그러니까 호텔의 뭐 로고와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이제 손님이 비즈니스 고객 같은 경우는 회사에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버카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 카드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 카드는 나중에 후불 정산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그 회사명 같은 거나 이런 걸 찍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고객 원장의 형식입니다. 고객 원장 형식은 호텔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고객 원장 게스트폴리오는요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다 찍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에서 VAT가 다 10%죠. 우리나라는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해요. 왜 사업자 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찍은 것도 나가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받아갑니다. 특히 회사 고객들 같은 경우는요. 세금 계산서에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이게 다 서비스죠.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하는데 작성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법.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10%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객 원장에 기재될 사항은 이걸 제가 시험에 내면 여러분들은 화내겠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자동으로 그냥 번호가 매겨집니다. 전산 시스템이라서. 그리고 객실 번호. 아까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니까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1501호. 에라 도착 일시 어제 왔어요. 오늘 날짜가 4월 29일이네요. 4월 28일이라고 할게요. 자, 국적 USA. 지급 조건 페이먼트.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체크아웃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시기 봐야 돼요. 이게 직불. 이렇게 예약과에서 나왔으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에게 직접 받아야죠. 가격이 그 가격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행사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가는 영수증에 절대로 손님한테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여행사도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니까 객실 가격료가 틀립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거랑. 그걸 알면 안 되거든요.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쓴 것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가와 수량. 이게 뭐 객실을 하나 쓸 수도 있고 두 개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단체면 뭐 10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가, 금액, 그쵸? 그 다음에 몇 개 썼는지 객실을, 아니면 또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성명, 그쵸? 이름, 그쵸? 보고 인원수. 그러니까 한 방에 뭐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객실, 싱글룸이나 세미 더블이나 더블이나 그렇게 되고, 두 명이면 이제 트윈이나 더블일 거고, 세 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트리플이나 스위트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출발일, 디파처 타임, 이게 체크아웃 날짜죠. 그 다음에 여권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죠. 외국 분들이면 여권 번호가 결국 주민등록번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고, 그다음 공급 품목, 뭐 객실이면 객실, 식음료면 식음료, 그리고 객심 요금, 그렇죠? 이게 이제 전산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객실료에 일반적으로는 가격을, 여행사 상품이나 OTA도 여행사잖아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니까. 그러니까 다 수수료를 먹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격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왜냐면 객실을 우리가 300개인데 100개를 쓰면 당연히 우리가 원래 랭레이트를 다 받질 않죠. 어떨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받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금이 공개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옛날에 한번 공개돼가지고 큰 곤욕을 치는데 가끔마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일부러 그래서 체크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을 공개할 건지. 그러니까 일단 디폴트, 즉 기본적인 세팅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게끔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프론트에서. 자, 고객 원장 게스트 폴리오의 기본이는 우리가 단식 보기가 있고 복식 보기지만 우리는 다 복식 보기. 그죠? 간다. 그렇죠?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차변에는 데빗, 그쵸? 차변, 대변 이제 분계 이번에 시험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그 매출이나 매출 발생, 뭐 그 다음에 봉사료, 그 다음에 고객에게 입체금 대출, 그 다음에 타인의 매출을 자신의 게스트폴리오로 이체받는 경우, 고객이 체크아웃 시 선수금이나 예치급 잔액을 환급한거나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든가, 잡수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변에 기입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선수금이나 예치금을 페이드 지불했다. 그 다음에 부과한 각종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다. 그 다음에 체크아웃 시 부가 요금을 외상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제 또는 갑의 부담금이 타인에게 부과되어 소멸됐다. 또는 부과한 각종 요금을 적대비로 대체 애누리 대손 충당으로 처리했다. 그 다음 기타 필요한 것들을 넣는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요거만 아시면 돼요. 제가 저 하나하나 뭐뭐뭐 이렇게는
이겁니다. 어차피 또 보고서잖아요. 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 뭐 들어가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 증가, 그렇죠? 우리가 매출이 증가, 부채하고 자본이잖아요. 그럼 자본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게스트 폴리오 계정에는. 그러니까 이쪽에는 자산, 그다음에 여기선 부채와 자본인데 여기 자본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대체 재산 재무상태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부채만 있거나 부채가 증가 할 때는 대변에 적는 건 아시죠? 이게 이쪽 칸이니까 자산의 증가 아니면 부채 감소 이렇게 자산의 감소 이해되시죠? 이렇게 거꾸로 적는 거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 증가 보시면 객실 매출을 올리니까 자산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객실 요금이면 보통 세 가지가 붙어 있죠. 객실 원래 가격,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텐텐이라고 하죠. 봉사료가 붙습니다. 근데 봉사료가 이제는 붙어가지고 그냥 같이 객실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건 정부 돈이 우리 돈이 아니니까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어찌됐든 객실 매출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자산 증가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음료, 당연히 식음료 손님이 드시면 요금이나 또 손님이 전화요금 썼다. 우리 매출이잖아요. 미니바. 그 다음에 텔레무비 차지, 뭐 이 유료 상품이나 이런 성인용 채널 이런 거 쓰는 거. 그때 기타 뭐 이런 건 이제 런드리 서비스, 세탁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적습니다. 자산 증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산 증가로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부채 감소가 이제 차변에 들어가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분개해 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뭐냐면 환불, 리펀 해주죠. 왜냐면 어떤 때 리펀이냐면 손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어드밴스 디파짓 한게 손님이 미리 예치를 해놓은 간 거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객실이 20만 원인데 달러로 뭐 놔뒀어요. 그러면 잔액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200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20만 원이죠. 200불인데 1200원이면 24만 원이잖아. 그러면 4만 원 줘야 되죠. 현금이 나갈 땐 페이드아웃 그 영수증을 써야 됩니다. 그게 나갔다는 건 리펀해 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우리가 왜 선이 입금된 거는 부채잖아요. 아직 서비스를 안 줬는데 근데 우리가 캐시를 20만 원 팔고 체크아웃하고 나갈 때 잔액 4만 원 돌려주는 거 리펀이죠. 그거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고 부채 증가는 당연히 미리 도움 받는 거. 그렇죠? 미리 도움 받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어떤 회사에서 거기 바이어들이 오거나 중요한 올 때 호텔을 잡아주잖아요. 그때 두 가지가 있어요. 미리 선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대부분 예약증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법인카드 복사본, 팩스로 복사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이거를 자동으로 근거로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회사로 보내달라 이렇게 뭐 그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감소는 이쪽 대변에 적죠. 그때 돈이 나간 것들 캐시페이나 크레딧 차지나 그런 것들 하고요. 외상 매출금 취소 보이드 처리한다. 그럼 자산 냈죠. 왜 우리 보이드라고 많이 했죠. 이걸 했는데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이드하고 영수증에 영수 버리면 안 되고 이거 찍 하고 제출해야죠. 그리고 뭐 버리는 거는 나중에 모아놨다가 회계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업회계니까. 자, 그 다음에 전표를 발행해요. 바우처. 예를 들어서 고객 원장, 게스트 폴리오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에 의거해서 부서장 결제를 얻어서 집행하고 사후 관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allowance예요. 전일 매출액을 나중에 리베이트가 발생할 때요. 이게 리베이트죠. 한마디로. allowance 계정은 판매 시점에 발견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조정의 요금에서 조건 변경들이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 변경. 그럴 때 수익의 과대 징수나 할인 등이 발견됐을 때 조정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리베이트가 제가 발견될 때 호텔 판매 촉진이나 접대 등으로 과거의 수익도 이 계정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후 조정할 때 그러니까 이미 런 돌리면 마감 끝나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24시간 돌아왔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사후에 그래서 나이트 오디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미니바를 많이 철거하는데요. 미니바에서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손님이 쓰지 않았는데 핸드폰비가 청구된다든가.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미니바 컴플레인 난 거예요. 저희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에비앙 때문에 컴플레인 많이 났어요. 무료 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맛이 좋았네 하면서 열심히 드신 거죠. 근데 뭐 여러분 시중에서 팔면 알겠지만 뭐 꽤 비싸잖아요, 물이. 그럼 저희가 한 4, 5천 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공짜인 줄 알고 물었는데 그것도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뭐 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왜 이거 인폼을 사전에 안 했냐, 뭐 컴플레인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어, 일부는 뭐 받기도 하지만 또 리베이트가 나을 때가 있죠. 그러면 전일 매출인 게 힘든 거예요. 전일 매출. 그렇죠. 리베이트를 해야 돼요. 사유가 전날,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날은 이미 마감으로 매출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이런 거를 부산 결제까지 받아야 돼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드 아웃이라고 합니다. 입체금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에 있냐면요. 이 페이드 아웃 계정은 현금 회수의 역기능이에요. 그래서 매출 발생 부분에 적용해서 매출 부분 밸런스의 증가를 가져오고 현금 회수 부분의 감소를 일으키는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현금이 먼저 나갔다. 그럴 때 페이드 아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거냐면 페이드 아웃 발생 항목은 뭐 택시비 같은 경우가 많아요. 택시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위급한 상황, 이게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택시비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 VIP 영전 서비스가 뭐 우리가 VIP여야지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즈니스 고객인 거예요. 비즈니스 고객. 비즈니스 고객인데 인천공항에서 와요. 그러면 한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회사에서 나중에 지불을 객실료랑 한꺼번에 할 테니 그 비용 발생, 이분이 우리의 회사의 중요한 손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제해 줄 때 한마디로 외상할 때 한꺼번에 계산하겠다. 대신 구분해서 영수증 발행해 달라. 우리도 회의 처리해야 되니까 뭐냐면 대신 택시비를 그 기사님이 우리의 호텔까지 데려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돈을 먼저 내달라. 그런 경우예요. 돈이 나갔으니까 페이드 아웃 바우처를 쓰고 고객에게 사인 받고 우리 그 처리한 프론트 클럭에 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 우리 계약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위급상 병원 방문할 때 고객이 일시적으로 요구할 경우가 있거나 제가 있던 이제 세종호텔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페이드아웃 나간 게 연회장에서 오신 고객이 있었는데 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기계는 고장, 그쵸? 너무 과하게 돌리면 주차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주차 빌딩이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손님이 이제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택시비를 우리가 왕복 택시비를 줘야죠. 손님이 일단은 보내고 저희가 주차 빌딩 고친 다음에 다음날 또 찾으러 오셔야 되니까 그거 우리 잘못이니까 택시비를 그 딜을 하는 거죠. 그 분한테 부탁해서 택시비를 우리가 정하고 일단은 프런트에서 돈을 먼저 나갑니다.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빙 자료로 이제 페이아웃 바우처가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레이트 차지부터는 2교시 할게요.